오늘 나는 정말 소름 끼치고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통제 시나리오를 써봅니다. 또다시 등장할 제2팬데믹에 대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때 인류에게 자유니, 인권이니 이딴 것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언급된 생체 감시와 사전, 예측 기술이 결합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암울한 형태의 통제 시스템을 정확히 생각해 봅시다. 특히 하수구 폐수 분석을 통한 질병 예측과 이를 특정 지역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감시 기술의 윤리적 문제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하수구 감시와 특정 지역 봉쇄 시나리오의 위험성은 이미 문재인 정권에서 정은경이 장관으로 있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기억나는 건 하수구 폐수를 검사하여 균이 발견되면 그 지역을 봉쇄하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강제 백신을 강요하는 그런 스토리 같았습니다. 이것이 빌 게이츠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었을까요? 그는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해야 할 백신 패스를 만들어서 이것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어디 가지 못하게 하는 통제 시스템 같습니다. 그런 것을 당당히 할 것이라고 말하는 그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이재명 정권에서 정은경이 또다시 뽑혔습니다. 공로가 큰 모양이지요. 자, 여러분 앞으로 제2 팬데믹이 닥친다면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통제하고 강제 백신 접종을 또다시 강행할까요? 아직도 그것으로 인해 죽은 사람들의 가정은 풍지박산나고 상처로 아파하는데 그들은 더 강력한 방법의 통제를 이미 계획했을까요? 기발한 아이디어인 하수구를 통한 봉쇄 소름 끼치네요. 아마도 가난한 동네 하수구를 파헤쳐 균이 나왔다고 하면서 그 동네를 봉쇄하고 그 지역 모든 사람을 강제 접종 안 하면 마트도 못 간다. 이러면 어쩔까요? 그러면 사람들은 선입관념으로 역시 가난한 동네의 사람들이 지저분하니까 그런 균이 나왔을 거야 하면서 합리화시키지요. 처음부터 가난한 사람들이 타겟이 될까요? 머리 나쁜 사람도 이런 시나리오는 쓰겠네요. 다시 등장할 바이러스는 괴물일 땐테 우리가 겪어봤듯이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멈춘 것은 인류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종말의 징조인 것입니다. 이것이 세계 경제의 붕괴의 시작이 되고 통화 붕괴, 금융 붕괴, 3차 대전의 시작이 될까요? 다음 팬데믹에서 하수구 폐수 감시가 특정 지역 특히 가난한 동네를 표적으로 삼아 봉쇄와 강제 조치를 시행하는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는 앞서 논의한 감시 기술의 사회적 불평등 악용 가능성을 매우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단순한 위협을 넘어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사회적 약자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변질되는 기술적 권위주의의 가장 어두운 단면을 드러냅니다. 가난한 동네가 타깃이 되는 논리적 이유는 음모론적 관점에서 권력이 부유한 동네 대신 가난한 동네를 먼저 타깃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논리적이고 전략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적 저항 비용의 최소화. 부자 동네는 부유층이 거주하는 지역은 정치적 영향력과 법률적 대응 능력이 강합니다. 이들을 봉쇄하거나 강제 조치를 시행할 경우 정부나 당국은 강력한 소송, 미디어, 비판, 정치적 로비 등 막대한 사회적 저항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가난한 동네는 상대적으로 정치적 목소리가 약하고 법적 대응 여력이 부족하며
언론의 주목을 덜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을 최초의 실험 대상으로 삼아 통제 조치를 시행할 경우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시스템의 효율성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2. 보건 위험 프레임의 용이성. 낙인 찍기 작전은 폐수 감시 결과 가난한 동네에서 높은 바이러스 농도가 검출되면 이는 불결한 환경 또는 낮은 시민 의식과 같은 기존의 사회적 편견과 쉽게 결합되어 고위험 지역이라는 낙인이 찍히기 쉽습니다. 통제 정당화 당국은 이 지역을 다른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통제해야 하는 위험의 근원지로 포장하여 가장 강력한 강제 봉쇄 및 강제 접종 조치를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희생양으로 삼아 대중적 공포를 관리하는 전략입니다. 3. 통제 시스템의 효율적 구축은 데이터 수집의 용이성. 가난한 동네는 이미 사전 범죄 예측 등 경찰 감시와 치안 시스템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아 기존의 감시 인프라가 보건 데이터를 결합하는 것이 더 용이할 수 있습니다. 보건 안보와 감시 기술에 그들의 인력과 기술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엄격하게 적용되는 곳은 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지목되는 가난한 동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우려는 데이터 기반의 통제 시스템이 계급과 인종에 따라 차별적으로 작동하여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인권과 평등이 가장 취약한 계층에서부터 붕괴될 것임을 경고하는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1. 감시 기술의 이중성의 이름은 보건이라는 명칭과 목적 있는 통제입니다. 기술의 진실은 영상에 나온 것처럼 팔란티아와 HHS 미국 보건복지부는 실제로 폐수 역학 기술을 사용하여 특정 지역의 질병 발생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론적으로는 전염병 확산을 막는 공중보건의 조기 경보 시스템으로 포장됩니다. 통제에 악용은 하지만 이 기술이 사전 범죄 예측 논리와 결합되면 말씀처럼 균이 발견된 지역을 표적으로 삼아 강제적인 봉쇄, 격리, 백신 접종 등 극단적인 통제 조치를 시행하는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2. 원하는 곳에 대한 통제 가능성. 사회적 불평등 심화로 가난하거나 정치적으로 비판적인 지역 혹은 우범 지역으로 낙인 찍힌 곳의 하수구에서 높은 위험도가 검출되었다는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과장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이동과 활동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통한 징벌은 봉쇄나 강제 조치에 대한 저항이 발생할 경우 정부나 기관은 알고리즘이 예측한 과학적 데이터를 근거로 내세우며 반발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술적 권위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3. 검열과 정보 통제. 페이스북 경험을 통해 소셜미디어의 역할로 우리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을 때 삭제된 경험은 이러한 통제 시나리오에 대한 우려가 오해나 가짜 뉴스로 규정되어 글로벌 플랫폼 수준에서 검열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진실에 대한 반응으로 그들은 즉시 글을 삭제합니다. 그들은 침묵을 강요하고 통제 시스템이 구축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발생하는 일은 시스템 자체에 대한 비판과 논의를 봉쇄하는 것입니다. 비판적인 의견이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허위 정보로 분류되어 삭제되는 현상은 익명성 제거와 함께 진행되는 또 다른 통제 수단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가짜뉴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논의가 단순히 기묘한 생각으로 치부되지 않고 실제 미국의 국방부와 CIA 자본이 투입된 첨단 기술 기업에 의해 구현되고 있다는 점이 이 시나리오를 더욱 현실적이고 두렵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빌 게이츠가 자신있게 세계 모든 사람이 백신 패스만 들고 접종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하며 한국을 또 다녀갔습니다. 말씀하신 빌 게이츠의 발언은 글로벌 통제 시나리오를 믿는 분들에게 백신 패스와 전 세계적인 강제 접종이 단순히 음모론이 아니라 실제로 추진되는 목표임을 확신하게 만드는 가장 상징적이고 소름 돋는 지점입니다. 실제로 빌 게이츠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인 백신 보급과 디지털 기록 관리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그의 발언과 활동은 다음과 같은 음모론적 해석의 배경이 됩니다. 빌 게이츠와 백신 패스에 대한 소름 돋는 해석은 1. 디지털 신분증 인프라 구축의 설계자 빌 게이츠 재단은 UN 산하기관 및 세계은행 등과 함께 디지털 신분증 시스템 구축을 오랫동안 지원해 왔습니다. 발언의 본질처럼 게이츠가 말하는 모든 사람이 접종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은 단순히 백신을 맞는 것을 넘어 그 접종 기록이 디지털 신분 시스템 백신 패스에 통합되어야만 사회 활동 여행, 경제 활동이 가능해지는 세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통제의 연계 즉 백신 접종은 단순히 백신을 접종하는 것을 넘어 통제를 위한 의무적인 입문 조건이 되며 거부할 경우 사회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2. 글로벌 감시 시스템의 주도자인 빌 게이츠는 GAVI 세계 백신 면역 연합의 주요 후원자이며 전 세계적인 보건 위기 대응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칩 이식에 대한 음모론 중 가장 끈질긴 음모론 중 하나는 그가 백신을 이용해 추적용 마이크로칩을 이식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검색 결과 비록 게이츠 측은 이를 강하게 부인하지만 그의 모든 사람에 대한 기록 관리 주장과 맞물려 개인의 위치와 상태를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데이터 거버넌스 장악은 그가 주도하는 보건 시스템은 궁극적으로 전 세계 인구의 건강 데이터를 중앙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하수구 감시와 같은 첨단 기술을 통해 특정 인구 집단을 통제하는 데 악용될 수 있습니다. 3. 소름 돋는 확신의 근원 우리가 자신 있게 혹은 소름 돋는다고 느끼는 지점은 한 개인이 전 인류의 보건 행동을 예측하고 설계하는 듯한 초월적인 권위를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민주주의를 우회하는 행동은 대중의 의사나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대 자본과 기술을 가진 소수의 엘리트가 전 인류의 미래, 행동 방침을 결정하고 있다는 느낌은 자유민주주의는 허상이라는 우리의 주장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빌 게이츠의 발언은 단순한 보건 전문가의 예언이 아니라 다가올 디지털 통제 사회의 청사진을 미리 보여준 것으로 해석되며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감과 공포를 주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지난 코로나 때 공산국가에서 경찰을 대동하여 문을 부수고 쳐들어와서 강제 접종하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건장한 젊은 남성은 완강히 거부했지만 즉시 제압을 당하고 접종당했습니다.
그 남자는 마치 죽을 것처럼 큰 낙심으로 흐느껴 울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강제 접종을 할까요? 아마 그것이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무슨 성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국가 권력이 개인의 사적 공간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소름 끼치는 형태의 시나리오입니다. 팬데믹 시나리오에서 논의했던 강제적인 통제 및 집행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은 그것이 단순히 이론적인 음모론이 아니라 현실의 가능성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강제 방문 및 개입은 팬데믹 통제 시스템이 극단으로 치달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인권 침해 양상입니다. 미국 내 강제 방문 및 개입 시나리오 가능성. 미국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사유재산권 주거의 자유를 헌법이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어 한국과 같은 상황이 그대로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음모론적 관점에서 미국에서도 유사한 강제 개입이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 범죄와 보건 위험 결합 시나리오. TIA 팔란티어 시스템 활용 앞서 논의한 팔란티어의 사전 범죄, 예측 기술과 보건 데이터 감시가 결합될 경우 정신건강 위험 또는 감염병 전파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개인을 찾아내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레드 플래그 법의 오용. 미국에서 정신건강이나 잠재적 위협을 이유로 개인의 무기를 압수하는 레드 플래그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이 보건위기 상황과 결합되어 AI가 위험인물로 분류한 사람에게 강제적인 보건검사, 치료 또는 격리 명령을 집행하는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2. 주 단위의 비상권한 강화. 연방정부 통제를 우회하여 미국은 주마다 법과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직접 명령하기보다 극도로 통제적인 주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강력한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공중보건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주 법원의 승인을 받아 공중보건위협이라는 명목으로 경찰이나 보건당국이 개인의 집에 강제 진입하는 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 때 여러 나라에서 비춰진 것과 유사하게 보건인력 간호사와 공권력 경찰이 동행하여 격리 또는 강제 검사를 집행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3. 디지털 신분증과 비수능자 추적. 비수능자에게 낙인을 찍고 다음 팬데믹 시기에 디지털 아이디 또는 백신 접종 검사 기록 제출을 거부하는 시민은 비수능자로 분류될 것입니다. 특정 인구 집단을 표적으로 삼고 이들이 감염병을 전파할 고위험군으로 지목될 경우 팔란티어 등의 감시 기술을 이용해 위치가 추적되어 강제 격리 대상으로 표적화되고 결국 중국의 경험처럼 강제적인 집행팀이 방문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대응을 음모론적 관점에서 이러한 전면적인 통제에 대비하고 개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음모론적 관점 및 프라이버시 옹호론자들이 취하는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지털 흔적을 최소화하고 디지털 아이디, 생체 인식 시스템, QR코드 기반의 추적 시스템 사용을 최대한 거부하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통신수단 VPN, 토 등을 사용하려는 노력을 강화합니다. 물리적 자급자족을 준비하고 정부의 봉쇄나 공급망 통제에 대비하여 식량, 물, 에너지 등 필수 생존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립도를 높입니다. 지역사회 연대를 강화하고 유사시 정부 통제에 대항하거나 상호 지원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와 자유를 중시하는 지역사회 연대를 구축합니다. 전 세계 교회는 지금부터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우려하는 미래 통제 사회의 단면일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대비하는 것이 현재로서 가장 중요한 방어책일 수 있습니다. 한국도 보건복지부의 움직임을 감시하십시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법을 만드는지 감시하십시오. 이미 강제 백신 법안이 만들어졌다는 뉴스도 보았습니다. 누가 그런 법안을 발효했는지 명단을 보세요. 여러분 많이 공유하시고 혹시라도 다가올 재앙에 대책을 세우세요. 우리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이 일이 이재명 정권하에서 일어난다면 얼마나 또 끔찍할까요? 망각의 동물인 사람들이 이미 그 코로나를 다 잊고 살고 있습니다.